토트넘 링크가 있는데 네. 주인공은 에르네스토 발베르데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저는 발베르데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팬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죠. 근데 그 와중에 리가는 2연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코파델레이에서 또 막판에 떨어지고 이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좀 빡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저는 바르셀로나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뭐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EPL의 최상위권 클럽들 몇몇 개 클럽은 이들은 기본 디폴트가 일단 트로피 하나를 먹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 감독들 욕먹어. 그렇죠. 무관은 곧 말도 안 되는 거야. 실패죠. 무관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 먹고 그다음에 그 하나도 만약에 이를테면 국내컵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렇죠. 리그 하나 먹고 그다음 챔스 일단 일정 이상 가야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큼 눈높이가 높은 팬들이기 때문에 저는 발베르데가 그 정도로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빌바오 때 모습이나 그럼 나는 마르셀리노 감독도 조금 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진짜 좋은 감독이라고 그래, 생각해요. 나는 뭐 모르겠어요. 토트넘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발베르데 정도면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후보군 중에, 물론 이 감독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지금 이것도 저는 아직 짙은 링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꽤 괜찮은 후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아스날에서 아르테타가 지금 만약에 중간에 경질이 돼. 그러면 발베르데나 마르셀리노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난 이건 선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팀 안정화 좀 시키고, 왜냐면 물론 와서 PL에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경력이 있는 감독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링크가 지나지 않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스카이 스포츠. 폰세카 가투소 실패 이후 토트넘은 발베르데 그리고 랄프랑닉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라고 이제 나왔고, 로마노도 토트넘이 많은 감독 후보군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됐다.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다? 발베르데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엘러스 디오 골드는 그냥 사견을 얘기했어요. 발베르데와 지금 강력하게 링크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토트넘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감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발베르데가 발베르데의 이 장단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장점 2개, 단점 2개,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장점이자 단점. 네. 자, 첫 번째는 인품이 좋아요. 저 이거 장점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만나봤나요? 그러진 않았죠. 네. 근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만나보진 면에서 않았죠. 인품을 좀 느꼈죠? 잡음이 없습니다. 선수단이랑. 발베르데가 선수단이랑 싸웠다는 기사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오늘 영상 컨셉 뭐죠? 존나 열받네. 아니 인품을 얘기하시니까. 네. 형이고 뭐고 죽통하는 그러니까 빌바오 시절도 그렇고 바르셀로나 시절도 그렇고 그 주변에 담당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발베르데의 지도를 받았었던 선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게 발베르데 진짜 사람들. 그래, 발베르데 예전에 중간에 그 감독직 놓고 떠났을 때 발베르데 감독에 대한 그 스쿼드 내에서 선수들은 제법 좋은 평가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지를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분명히 아쉬웠지만 팀을 떠날 때 선수단은 이 감독에 대한 리스펙트를 그렇지. 충분히 보여줬고, 이거는 뭐 에스파뇰도 그렇고 뭐 아틀레틱 빌바오도 그렇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 그렇지. 이끈 감독이기도 네. 했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거, 진짜로 바르셀로나 때도 선수들이랑 뭔가 대립각을 세웠다는 뉴스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쭉 바라보는 프로 감독들 중에 선수들이랑 트러블이 있는 감독이 전체 모수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최상위권으로 올수록 본인의 개성이 강하고 선수들도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저는 토트넘에 되게 개성이 막 튀어서 감독이랑 막 부딪힐 만한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 어쨌든 팀을 리빌딩하고 새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 토트넘은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나 바깥쪽으로 보나 다시 한번 빡 해서 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음 없이, 특히나 레비 같은 어떤 회장이 있는 이쪽에서 좀 끌고 가는 감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선수단을 잘 아우르는 감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위권 팀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감독입니다. 빌바오 유스팀부터 시작해서 1군팀 감독까지 했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팀에 몸담았고, 에스파뇰 딱 진짜 중위권 팀이죠. 네. 그렇죠. 물론 지금 토트넘보다 에스파뇰이 이제 좀 낮은 팀이긴 하죠. 그리고 발렌시아도
발베르데는 이끈 적이 있습니다. 중위권 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지금 토트넘의 현 위치를 딱 생각해보면 발베르데만큼 이 중위권 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 또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포체티노 감독 부임한 다음에 분명히 상위권 팀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흔들흔들하면서 다시 재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을 내려왔기 때문에 중위권 팀 맡았었다가 최상위권 팀을 한번 맡았잖아. 그러면 두 가지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트넘은 다시 포체티노 때 좋았던 모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결국에 이 팀이 지금 목표가 곧바로 우승은 아닐 거란 말이야. 아니죠.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야 된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경험, 중위권에서 팀을 좀 가지고 올라왔던 경험, 최상위권에서 팬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리가 우승 2번 했단 말이야. 그래. 이런 경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버지도 팬들의 불만 굉장히 많았지만 모라이스. 리그 우승 2번에 더블을 했어요. 마지막 시즌에. 어쨌든 지금 김상식 감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라이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F인가요? 평가. 예. 지금 모라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좀 장난 빼고. 나쁘지 않은 감독이었다. 왜냐면 뒤로 그래. 돌아보면 어쨌든 우승 시켰잖아. 그치.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나는 발베르데도 지금 토트넘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본다면 뭐 토트넘 팬들이 콘테 얘기 나왔을 때 나는 콘테에 비해서는 경력이나 이런 걸로 그쵸. 봤을 때 아쉽죠. 타이틀이나 이런 거 다. 나는 근데 폰세카보다는 이쪽이 나은 카드라고 봐. 예. 그러니까 팀의 밸런스를 좀 더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큰 데서 돌아봤고 그렇지. 여기에 이제 중위권 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중위권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 감독. 네. 지금 제일 필요한 성향의 감독이죠. 맞아요. 네. 이제 단점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선수 중요합니다. 관리가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예시는 18, 19 시즌 라케티치의 혹사예요. 이때 라케티치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나서 기억나요? 기억나죠? 리그에서 아예 안 빠지고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라키티 죽겠다 그랬어. 진짜, 진짜 야, 저러다 진짜 쓰러진다. 막 근데 이때 당시 왜 발베르데가 더 큰 비판을 받았냐면 라키티치의 롤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카드로 쓸 수 있는 아르투로 비달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라키티치가 혹사를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토트넘 스쿼드를 보면 그러니까 토트넘 스쿼드가 그냥 마냥 여기저기 다 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11 자원이랑 스쿼드 자원이랑 퀄리티 차이가 좀 있어.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딱 왔을 때 야 이거 못 쓰겠네 그러면 주전만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정말 만천하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시가 그 로마와의 챔피언스 리그 이 떨어졌을 때, 그때 뭐 기용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많았고 이제 이런 면이 좀 부족한 선수단 관리가 발베르데로 하여금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베르데는 이게 커. 챔스에서 그 2번을 그렇죠. 세게 당한 게. 임팩트가 큽니다. 그중에 한 번은 또 리버풀한테 당한 거 아니야? 안필드에서 당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2년 연속 당하다 보니까. 그러면 바르셀로나 팬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게는 나는 맞지 않는 감독이라고 봐요. 한계점을 본 거죠.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B팀에서 선수를 막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경기에 출전을 시킨다든지 이 17, 18 시즌에 레반테전에서 한번 플로테 돌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과한 로테이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팬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로테를 돌려야 되나? 아하. 라고 좀 의문을 품을 만한 포인트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 먹히면 이건 진짜 명장이 쓰는 로테이션 전술의 성공이고, 이게 만약에 안 먹히잖아요? 이거는 조직력 생각 안 하고 존나 생각 없이 로테 돌리네? 이렇게 된다니까? 원래 그 로테이션이라는 게 참 그렇게 애매해. 그러니까 그쵸. 정말 축구는 이런 것만 끝차야. 봐도 결과론적인 스포츠예요. 예. 단점 2개, 그리고 장점 2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밸런스를 되게 중시하는 감독이에요. 예. 이 감독. 바르셀로나 있을 때 좀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한참 바르셀로나 중에 많이 할 때니까 좀 이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밸런스에. 그러니까 포메이션에 따라서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서 꼭 역할 분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4-3-3으로 나왔을 때는 풀백, 미드필더, 공격수가 공격, 조율, 수비를 각각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4-4-2에서는 이거는 선수 한 명 예시 들자면 밸런스를 또 잡아줄 수 있는 세르지 로베르토를 지속적인 선발 카드로 썼다는 뭐 예시도 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밸런스를 되게 중시하는 감독인데, 과연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 장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점이 될 것인지. 저는 단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밸런스를 중시하면서 선수단에,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는 좀 과한 예시가 될 수도 있는데, 무리뉴가 갑자기 손흥민을 윙백처럼 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손흥민의 그런 수비 가담적인 부분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발베르데 역시도
그런 공격수가 수비 가담을 해야 되고 수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은 이건 오히려 선수단의 개개인의 개성을 조금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잘못하면. 근데 이거를 장점으로 치환했을 때는 지금 토트넘은 약간 팀이 안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여기저기 스쿼드가. 근데 그 밸런스를 딱 하나로 뭉쳤을 때 이건 저는 대단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폰세카가 왔을 때 우려했던 게 밸런스를 너무 놓친다는 점이었는데 수비 버리고 그냥 내리 공격만 공격하다가 취한다. 네. 이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 상황에선 이건 그래도 장점으로 볼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근데 저 과도한 로테이션이라는 게 로테이션에 많이 도이어도 달라진 멤버에 따라서 그만큼 전술이 또다시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러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발베르데는 그간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토트넘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감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깥으로 보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아니 운영을 이렇게 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의아하다. 왜냐면 네. 이거 진짜 토트넘 정도 되면 대형 클럽이에요. 진짜 대형 클럽이야. 그렇잖아. 그리고 챔결 갔던 클럽입니다. 근데 레비가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아니 뭐 이런 좀 아마추어적인 느낌으로, 물론 뭐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몰라. 디마르조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폰세카랑 좀 또 다른 이슈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언플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이 도약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리고 팀의 최고 에이스는 거취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상황, 감독이 공석이야. 그것도 자른 감독이 퇴물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무리뉴라는 거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요상한 타이밍에 잘라놓고서 지금까지도 감독이 선임이 안 돼 있다? 이거는 레비 입장에서는 빠르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발베르데가 만약에 진짜로 영입 가능 후보군에 있다면, 그리고 원하는 매물이라면 빠르게 다가가라. 발베르데는 저는 이 정도면 진짜 최상의 매물이고 네. 선임만 된다면 뭐 장단점을 저희가 나열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토트넘에게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발베르데를 2년 동안 겪은 광명 지부장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베르데랑 뭐 토트넘이랑 아주 짙은 링크는 아닌데 네. 뭐 살짝 언급이 됐어요. 네. 에르네스토 발베르데를 2년, 2시즌 동안 이제 겪었던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서 이 감독의 장단점을 저희가 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바르셀로나 팬이 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할 수 있거든요. 가장 최근 데이터니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리그 우승을 2차례 해냈죠. 네. 그리고 그렇게 나쁜 감독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제가 바로 단점 가나요? 네. 아, 예. 장점 얘기할 게 이게 다야. 아, 두 번밖에 없다. 네. 아하.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바르셀로나를 이끌면서 이 감독이 무색무취가 됐다. 무색무취.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뭐라고 내리 꽂은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보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려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 아하. 그래서 한때 4-4-2로 썼을 때 맞아, 4-4-2 했었잖아요. 나름대로 균형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자신이 확고한 생각이 있었으면 4-4-2를 밀어붙여도 되는데 또다시 4-3-3으로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장점이라면 구단 말을 잘 들을 수 있다. 그치. 단점이라면 바르셀로나에서 무색무취가 됐다. 그럼 과연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전에 빌바오에서는 자신의 색깔이 좋았잖아요. 있었어요. 압박의 강도라든가 거친 플레이라든가 이 빌바오의 지금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발베르데가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르셀로나 와서는 우승은 했지만 네. 뭔가 욕들을 만한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무색무취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1월에 경질당한 다음에 지금까지 백수였던 거 아니겠어요? 아, 지금까지 감독직에 가지 못한 이유가 그거다. 네, 웬만한 제의가 왔으면 갔을 했겠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토트넘은 뭐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하겠지만은 이 발베르데 감독이 스페인 외에서 지휘봉을 잡은 게 올림피아코스. 그치. 근데 올림피아코스에서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올림피아코스가 뛰는 그리스 무대하고 토트넘이 뛰는 잉글랜드 무대하고 다르죠. 천지 차이죠. 네, PL이 경쟁이 훨씬 네. 빡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는 감독에게 지봉을 맡겨도 되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봐야죠. 물론 뭐 짙은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워낙에 토트넘 감독이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링크가 났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건데, 그럼 토트넘 감독직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대체 어디로 가나요? 진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발베르데가 9순위 아니면 10순위야. 아, 그 정도다. 내가 보기엔 10순위야. 걔는 두 자리 숫자야. 느낌은 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 앙금이 많이 남아있어. 아닙니다. 많이 예, 예. 풀렸어요. 아. 세티엔이 키키 이 세티엔이요. 앙금을 많이 풀어줬어요. 예. 네.
비난의 화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죠. 음. 네. 아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이었고 무리뉴 감독이었잖아요. 물론 무리뉴 감독 시절에 성적도 못 내고 재미없는 축구하고 그랬지만은 감독의 이름값을 봤을 때 네. 흘러가는 흐름이 그러면 그거에 맞는 감독이 와야 되는데 지금 뭐 폰세카 감독이든 가투소 감독이든 그 전에 뭐 콘테 감독이든 다 어그러졌잖아요. 폰세카보다는 발베르데가 낫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베르데는 지금 1년 넘게 현직을 떠나 그렇지. 있었어요. 그거는 그래. 그러네. 그런데 그 현직에서 떠나 있는 게 만약에 돌아오는 무대가 스페인 무대라면 이해는 되지만 아 그건 오케이. 아니 1년 넘게 쉬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무대에 또 도전을 해. 네. 그럼 위험 부담이 있죠. 더 커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만약의 경우 빌바오 감독하던 시절에 발베르데가 토트넘으로 간다? 저 오케이. 괜찮을 것 아주 같다. 좋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저희가 근데 괜찮다고 얘기했던 건 사실 그 부분 빌바오 때 모습은 좋았는데 이 네.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근데 만약에 바르셀로나 시절의 모습이 나온다고 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아하. 느낌상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 토트넘이 발베르데를 선택해야 되나? 다만 토트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구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어. 결국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이고 음. 그 전에 바르셀로나 감독이고 그리고 뭐 타리그에서 올림피아코스에서 또 우승도 했었고 그러면 일단은 이름값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발베르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발베르데는 10순위야. 10순위다.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좀 가능성과 별개로. 네.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러다 진짜 라이언 메이슨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은 라이언 메이슨은 빨리 그냥 아예 안 쳐서 그냥 임명하고 밀어주는 게 낫지 밀어주는 않아? 게 낫지. 지금은 너무 이두두도 아니야. 이게 정말 웃긴 게 만약의 경우 네. 제가 토트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토트넘의 우승 그 경력을 봤을 때에는 사실 독이 든 성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승권 팀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이 레알 팀은. 마드리드가 진짜 독이 든 성배지 그런 데가.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아니 저는 쉽게 얘기해서 아스날도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승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우승 있긴 경력이 있으니까. 뭐 오래되긴 했지만. 네. 그게 있으니까. 근데 토트넘이 최근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도 올라갔고 그렇지. 결승까지 올라갔죠. 나온 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트넘 감독을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애매하지 않나? 여기에 진짜 독이 든 성배가 되려면 해리 케인이 남아야 돼. 그렇지. 어. 케인 있는데. 그래. 지난 시즌에 득점왕 동왕을 동시에 한 케인이 그래. 있고 10골 이상 넣은 손흥민이 있고 그러면서 더 영입을 해주면 그럼 성배라는 표현이 맞아.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또 해리 케인도 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 위험 부담이 너무 큰데 만약의 경우 내가 발베르데 감독 네. 1년 넘게 쉬었어요. 나 부른다. 땡큐베리 감사야. 오케이.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니 뭐야. 아무도 없어. 다 그만뒀어. 케인도 없고. 거기다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케인도 나간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발베르데 입장에서는 경력상 내가 가투소보다는 낫잖아. 감독 경력상. 그지? 예, 그럼요. 우승 감독인데. 길고 어쨌든 바르셀로나 데리고 리가 우승 2번 했는데. 근데 가투소도 이거 어그러져. 폰테도 안 돼. 그러면 야 이거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근데 토트넘 감독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토트넘 감독이 지금 레비 회장이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이 나타나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지금 다 삐끗삐끗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추스려야 돼요. 지금 맞아. 이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는 그냥 쓱하다 이제 시즌 시작할 때 된다. 빠르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팬들과 레비 회장 본인과 다 원하지 않는 수준의 감독이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럼 최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종이 보는 발베르데는 아주 회의적이다. 네, 회의적 아주까지는 빼자. 좀 회의적. 예정이 있어 나도. 네, 알겠습니다. 좀 회의적이다. 조금 아주. 이거 말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좀 회의적이다. 조금 회의적이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